안녕하세요, 제이든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1차 스탯이란 무엇이고 발달된 기술과 2차 스탯들이 1차 스탯의 단점들을 어떻게 보완해주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2차 스탯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1차 스탯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2차 스탯의 장점과 단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스탯은 다른 말로 가공 스탯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졌고 각광받고 있는 것엔 WAR이 있죠. FIP, BABIP, DRS, UGR, WRC 플러스 등등 다양한 가공 스탯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는 거의 1차 스탯처럼 취급받고 있지만 출루율과 장타율을 더한 OPS, 투수의 이닝당 출루 허용률 WHIP 역시 처음엔 세이버메트리션들이 도입한 개념입니다. 수많은 가공 스탯들 중에서 WAR이 대중에게 가장 잘 알려지고 쉽게 쓰이는 이유도 OPS나 WHIP처럼 한눈에 알아보기가 쉽다는 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선수의 특정 능력이 아닌 종합적인 가치를 숫자 하나로 나타내서 나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라이트 팬들 사이에서도 빠르게 자리 잡기에 좋은 기록이죠. 2차 스탯, 가공 스탯은 한마디로 가공된 기록들입니다. 2차 스탯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1차 스탯들을 조합해서 나오거나 기록화되지 않은 계산이나 측정 수치들을 반영해서 탄생하죠. 가끔 1차, 2차 스탯의 개념에 대해 오해하는 경우 나오는 이야기 중에 2차 스탯만 잘 찍어내는 선수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 2차 스탯이 좋은 선수들의 경우 대부분 클래식 스탯도 좋습니다. 정말 드물게 클래식 스탯은 그냥 평범한 것 같은데 WAR이 굉장히 높게 찍히는 선수들이 존재하는데요. 이 경우는 정말 이례적으로 수비력이 리그 최상위 수준이거나 메이저리그 역사에 남을 수준의 압도적인 수비력을 자랑하는 경우로 타격 성적이 엉망진창인데 수비 주루 때문에 WAR이 엄청나게 높다거나 클래식 스탯은 리그 최고 수준인데 WAR은 낮게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2차 스탯은 1차 스탯에 강한 선수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기존 클래식 스탯만으로 제대로 평가하기 힘든 선수들의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반면 세이버메트릭스에 너무 깊이 빠져서 1차 스탯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타자의 타점, 득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쓰레기 스탯이라던가 투수의 승수는 볼 필요가 승수는 정말 의미가 없어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1차 스탯은 그 나름대로 다양한 데이터들과 함께 분석할 때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확실히 2000년대까지와 다르게 현대야구에서 타점과 득점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스탯들을 그 자체로만 받아들이게 되면 통계의 허점에 노출되게 되죠. 실례로 2017년 알버트 푸올스는 101타점을 기록하는데요. 그 시즌 푸올스는 WAR-2, 타율 2할 4푼 1리를 기록했지만 100타점을 기록했기 때문에 스스로를 생산적인 타자였다고 자평하면서 은퇴하지 않겠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 타점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2017년 푸올스는 메이빈과 트라웃이라는 발빠른 타자들 뒤에 배치돼서 주자가 있는 타석을 무려 291타석이나 부여받으면서 리그 2위를 기록했고 주자가 득점권에 있는 타석을 195타석이나 부여받으면서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많은 득점권 타석을 받았습니다. 즉 17년의 100타점은 푸올스가 잘한 게 아니라 메이저리그 평균의 타격 능력을 가진 타자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리그에서 타점 1, 2위를 기록할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타율 2할 4푼과 리그 1위에 26개 병살타를 치면서도 나온 성적이라는 뜻이죠. 실제로 그 다음 시즌 중반 트라웃이 부상으로 한 달가량을 빠졌고 시즌 막판에는 업튼이 트레이드로 합류해서 트라웃의 뒷자리를 빼앗겼던 푸올스의 타점은 64타점으로 수직 추락합니다. 반대로 2019년 필라델피아 필리스의 브라이스 하퍼는 타율 2할 6푼과 OPS 0.882, 4.3의 WAR로 분명 괜찮은 성적이지만 본인이 받는 연봉에 크게 못 미치는 활약을 했다고 비판을 받았는데요. 하퍼는 2할 6푼의 낮은 타율에도 무려 3할 5푼 7리라는 경이적인 득점권 타율을 기록하면서 114타점을 올렸습니다. 물론 천문학적인 연봉과 엄청난 계약 기간을 생각하면 전반적으로 아쉬운 활약일 수는 있지만 하퍼의 경우는 많은 타점으로 선수의 가치를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지난 영상에서 1차 스탯으로 판단 자체가 불가능한 수비는
과거 단순히 수비 성공률만 가지고 골드글러브를 수상했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수비력을 가진 선수들이 골드글러브를 받기도 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물론 수비 성공률은 선수의 수비력을 판단하기에 터무니없는 스탯이 맞지만 현재도 수비 성공률을 아예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예로 들었던 윌리엄스처럼 극단적으로 떨어지는 수비력을 가지고 수비 성공률만 높은 케이스도 있어서 2차 스탯이 필요한 건데, 반대로 세이버매트릭스는 좋게 판단하는 수비지만 경기를 보면 실책이 너무 많아서 불안하기 짝이 없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2019년 LA 다저스의 내야 수비는 세이버매트릭스에서는 수비로 리그에서 가장 많은 안타를 막아냈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실책이 리그 9위였고 수비 성공률이 리그 20위였던 LA 다저스의 내야 수비는 경기를 보면 실책이 너무 많아서 불안한 경우가 많았어요. 수비 성공률은 안정감이라는 측면에서는 유의미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비 범위, 어깨, 안타가 될 타구를 인플레이로 만들어주는 능력 등을 2차 스탯으로 같이 봐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세이버매트릭스가 발달하면서 넘쳐나는 2차 스탯들에 의해 생기는 문제점은, 첫째로 앞서 언급한 대로 세이버매트릭스를 너무 맹신한 나머지 클래식 스탯들이 제시하는 데이터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도 스탯 스포츠이기 때문에 처음 접할 때 이해에 시간이 걸리는 야구라는 종목에서 쏟아져 나오는 2차 스탯들을 모두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미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메이저리그는 팬들의 고령화와 젊은 층이 외면하는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았고, 그로 인해서 경기 시간 단축이라던가 공인구 교체로 공격적인 경기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등 여러 가지로 신규 팬층 유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타율, 타점, 승, 패, 방어율 같이 쉬운 스탯들만 보면서 이해할 수 있던 과거와 달리 2차 스탯들은 처음 보면 이게 도대체 뭔지도 모르겠고, 그 스탯들을 제대로 활용하는 데는 더 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진입장벽을 엄청나게 높인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때문에 WAR처럼 누구나 한눈에 볼 수 있으면서 다른 2차 지표들과 함께 분석할 필요가 없고, 그 자체만으로도 라이트 팬들에게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지표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두 개의 영상을 통해서 야구의 1차 스탯과 2차 스탯, 발달하고 있는 세이버매트릭스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1차 스탯과 2차 스탯은 서로 우열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나와 있는 2차 스탯들도 모든 걸 완벽하게 측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도 수많은 세이버매트리션들이 더 좋은 지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세이버매트릭스는 깊게 접근하려면 한없이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야구를 조금 더 재밌게 즐기기 위한 수준에서 접근한다면 절대로 어렵지가 않죠. 부족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고 세이버매트릭스의 개념이 조금 생소하셨던 분들께는 조금이라도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